네, 자 그럼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7페이지 제5절 두음법칙부터 할 차례죠. 자, 길라잡이 보시면 한국어에서 두음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가리킨다.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고요. 둘째, 두음 야녀 뇨뉴니가 야요 요유이가 되는 현상이고요. 셋째, 두음 랴료 료리가 냐녀 뇨뉴니를 거쳐서 야여 요유이가 되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두음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두음 법칙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은 그렇게 뭐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음 법칙을 잠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음 법칙 1번 우리 세 가지 규칙이 있었죠? 예, 첫째가 뭡니까? 리을은 두음이라는 건 단어의 첫 그 음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소리, 단어의 그 첫 자음자리,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리을이 단어의 첫 소리에 못 와요. 예, 못 와가지고, 리을은 니은으로 그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야녀 뇨뉴니요. 야녀 뇨뉴니. 어떻게 소리 난다? 야여 요유이로. 그렇게 예, 소리가 나야 된다. 예, 그렇게 소리가 나야 되고 그렇게 써야 한다. 그게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랴료료를입니다. 자, 요거는 3번은 1번 플러스 2번의 그 결합이라고 보면 돼요. 예. 자, 랴료료리 리을은 소리 그 첫 소리에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 요게 냐녀 뇨뉴니가 되었다가 요거는 이제 따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야녀뇨뉴니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야여요유이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랴료르리는 야여요유이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3번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지금부터 10항부터 다룰 텐데 10항, 11항, 12항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안타깝게도 요게 12항이에요. 요게 12항. 그 다음에 요 두 번째가 10항. 예. 요 세 번째가 11항.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좀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11, 12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게 제일 뒤로 가고요. 예,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진 게 중간에 가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요 앞에 오는 요런 순서를 띄고 있다는 것, 요거 확인하시면서 요거 좀 미리 알아두시면서 요 내용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길라잡이 첫째, 둘째, 셋째 설명을 드렸고요. 첫째는 이제 12항에 관련된 내용, 둘째는 10항, 셋째는 11항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10항 보시겠습니다. 니은 두음 법칙, 즉 둘째에 해당하는 것이군요. 즉 야녀 요뉴니가 야여 요유이가 된다라는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10항 한자음 여뇨 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뭐 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야뇨 뉴뉴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 야여 요요이로 그렇게 적는다. 예,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여자와 여자가 있고 연세와 연세, 요소와 요소, 유대와 유대, 니토와 니토, 익명과 닉명. 이 뒤에 있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의 첫 소리에는 야뇨뇨니 못 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대신 여자. 원래 이게 녀가 맞아요. 한자가 녀가 맞는데 예, 요거 단어의 첫 음절에 두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야녀뇨뇨니는 야여요유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면 즉 두음의 환경이 아니면 야뇨뇨니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일 때만 요 두음 법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자, 의존 명사들이 예외예요. 예, 그래서 의존 명사들은 저게 이제 10항, 11항, 12항 다 나오겠습니다만 의존 명사들은 저 두음 법칙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양중, 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뇨뇨뇨니가 두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중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무게를 재는 단위죠. 그래서 이제 그 금이 이제 10돈이 한 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돈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글쎄 그것도 이제 몇 개월 전이라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그 금값도 좀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냥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큰, 뭐 양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런데 금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되는, 양중은 그 정도 되는 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 있죠? 연은 이제 몇 년, 1년, 2년, 3년, 그거 할 때 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 해설 보시면 고유어 중에서도 다음 의존명사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녀석이나 년이나 님이나 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두음 그러니까 저 의존명사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예들이 많다. 녀석, 년, 님, 닙 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그 예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냠냠 먹었다. 냠냠, 맛있게 먹었다. 암냠입니까? 냠냠입니까? 즉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암냠이 되겠고 두음 법칙을 적용 안 하면 얌얌이 될 텐데, 자, 이거는 우리 똑딱이나 똑똑처럼 두 개 똑같이 적어준다는 규정이 더 위에 있는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냠냠이라고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는 그거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암냠이 아니라 냠냠, 다 똑같이 적어주는 그게 맞다. 그래서 냠냠 같은 경우에도 역시 두음 법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남녀, 당뇨, 결류, 은닉, 녀뇨, 뉴니, 닉 이런 것들 다 단어의 첫머리 아니죠? 즉 두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음대로 그렇게 야뇨뇨뉴를 적어준다. 야뇨뇨뉴를 적어준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라는 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신여성 보시겠습니다. 신여성은 신 플러스 여성이군요. 신 플러스 여성.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예요. 제가 부침 2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합성어.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신여성의 신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인 거예요. 그래서 신여성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록 둘째 음절이 있지만 두음이 아니지만 두음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여성 이렇게 읽지 않거든요. 신여성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독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연불도 마찬가지죠. 공 플러스 연불이죠. 공연불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연불에 두음 법칙 적용합니다. 남존 여비 이것도 남존 플러스 여비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합성어죠. 남존과 여비가 합쳐진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것에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뒤에 있는 것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남존, 여비는 좀 바꿔야겠군요. 저도 지금 여대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판에 남존, 여비 이런 말 들어가는 것, 이런 용례 이거 좀 하여간 지금 이게 용례가 만들어진 게 89년이에요. 89년이어서 89년도의 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정말 용례로서 차마 들어갈 수 없는 것들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감수성, 타인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좀 용례를 바꿔야 될,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원래 한글 맞춤법 만들어지면서 이제 있는 용례인데, 이런 용례조차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군요. 이제 시대가 분명히 좋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니까. 자, 다음에 이제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구년 플러스 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여성과 신년도. 자, 요게 두 개가 달라요. 이거는 여성, 이응으로 적어줍니다. 두음 법칙 적용해요. 자, 근데 이거는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요거는 신 플러스 여성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년 플러스 도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신 플러스 여성이기 때문에 요게 분리가 돼서 두음 법칙 적용되고요. 요거는 신년이기 때문에 요거 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둘째 음절입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여성, 신여도 이렇게 다르게 적는다는 것, 두 개 용례 기억해 주시면 아마 요거는 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신여성은 신 플러스 여성이고 신년도는 신년 플러스 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년이라고 적어준다, 신여성이라고 적어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부침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에도 부침 2에 준하여 적는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성어군요. 합성어 비슷한 거군요. 한국여자대학, 성신여자대학교.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할 때도 이게 셋째 음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읽는 게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읽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두음법칙 적용해서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자로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그 대한요소 비료회사도 마찬가지죠. 대한요소 비료회사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읽기 때문에 역시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음 법칙이 꼭 첫 음절에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음절의 첫 소리에만 두음 법칙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둘째 음절 이하라도 그게 한자처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결합했거나 아니면 합성어일 때 그럴 때는 저 두음 법칙을 또 적용해 준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아래 이제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곱하시오. 제작 연도, 제작 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요거는 제작 플러스 연도예요. 지금 띄어쓰기 돼 있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거 두음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가 맞고요. 제작 연도라고 쓴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만 몇 년도냐? 이거 지금 띄어쓰기 돼 있습니다. 띄어쓰기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1998년도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몇 년이냐 하는 것은 요 연도가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몇 년도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연도라고 앞에 걸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명사일 때는 이렇게 연이라고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진년과 임진연이 있는데 자 이거는 셋째 음절이거든요. 셋째 음절이니까 그러니까 두음법칙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진연 이런 식으로 앞에 게 맞고요. 그다음에 부침 2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은 그런 경우에는 신 플러스 여성, 신여성 이렇게 읽으니까 두음법칙 적용해서 신여성 뒤에 걸로 쓰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참고 보시면 신년도 같은 경우는 신년 플러스 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신년도 앞에 걸로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여자대학교냐 한국여자대학교냐 이거 한국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읽으니까 이거 두음법칙 적용하여서 그래서 한국여자대학교 뒤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음법칙, 한글 맞춤법 11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두음법칙이네요. 요건 저기 셋째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랴려료르리가 냐녀뇨유를 거쳐서 야요요유가 된다는 것. 그거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제 11항 보시겠습니다. 한자음 랴려료류리가 간단하게 라려루르리가 그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하여간 다 그거죠. 저기 이에 반모음이 들어간 그런 이중 모음 그 앞에 있는 리을은 다 이응으로 바뀐다. 니은을 거쳐서 이응으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량심이 양심으로, 력사가 역사로, 예의가 예의로, 용공이 용공으로, 유행이 유행으로, 리발이 이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분음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의존명사 역시 예외죠. 그래서 몇 리냐,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의존명사는 몽땅 다 그렇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리로 그렇게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부침 1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계량, 설량, 수력, 협력, 사례, 혼례 즉
첫 음절이 아니에요. 첫 음절의 첫 소리가 아니라 둘째 음절 이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두음에만 적용해서 두음 법칙이에요. 그래서 둘째 음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와룡, 쌍룡, 하류, 금류, 도리, 진리 이런 식으로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쌍용 자동차 있죠? 티볼리 나오는 그 쌍용 자동차, 그거는 쌍용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기 쌍용 자동차는 1989년에 한글 맞춤법 만들기 저기 이전에 있었던 회사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뀐 것에 의하면 쌍용이 맞습니다. 쌍용 자동차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쌍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율은 열율로 적는다.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서는 열율로 그렇게 두음 법칙 적용해서 적는다는 것. 혹시 이 규정 알고 계세요? 이 규정 알고 계시면 한글 맞춤법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가르치는 데도 있고 안 가르치는 데도 있는데 하여간 이 규정을 아신다면 상당히 좀 그래도 센스가 있으신 분입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 니은이 있는데 나열을 나열이 아니라 원래는 렬자예요. 렬자. 그래가지고 요 둘째 음절이니까 나열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나 앞에 있는 나가 그 모음이죠. 모음이어서 나의 아가 모음이니까 모음 뒤에 오는 것은 열율로 적는다. 열로 적는다. 그래서 나열이 맞습니다. 분열, 치열, 선열, 비열, 진열, 요저기 그 선열이나 뭐 분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다 그거잖아요. 저기 니으니까 니은 받침 뒤에서는 요거는 열로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분열, 그래서 치열, 선열, 치열 같은 경우에는 모음 뒤, 선열 같은 경우는 니은 뒤, 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음 뒤, 진열 니은 뒤, 교율, 선율, 비율, 전율, 실패율, 그 다음에 백분율, 이런 거. 실패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모음 뒤네요. 모음 뒤여서 그래서 저기 저 율로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분율 같은 경우는 니은 뒤니까 이렇게 모음으로 적는 것입니다. 자, 뭐 백분율과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게 시청률이죠. 그래서 백분율은 율로 적나요? 율로 적나요? 이거는 율로 적어요. 율로. 그 다음에 시청률은 이렇게 리을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니은 뒤니까. 그 앞에는 실패율 있죠? 실패율도 율로 적죠. 요거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는 율로 적는다. 그렇지만 시청률 요거는 이응 뒤네요. 모음 뒤도 아니고 니은 뒤도 아니고 이응 뒤이기 때문에 시청률로 그렇게 율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이제 기억해 주세요. 자, 붙임 2번 보시겠습니다.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보는 대로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신립, 최린, 채륜, 하륜 이런 식으로 두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 즉 외자로 된 이름일 경우에는 이렇게 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대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음 법칙을 적용해도 되고, 그래서 신립 같은 경우는 신입이라고 그렇게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뭐 이렇게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그것도 허용한다. 저기 신립 요거 두 글자니까 그냥 한꺼번에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뒤에 있는 게 이름이 저 단어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신립 요게 하나로 인식이 되니까 그냥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립 장군 아세요? 이거 저기 이분이 우리나라 전체 육군을 데리고 임진왜란 때 그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가지고 전멸을 했죠. 전멸을 해서 그냥 우리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었던, 용감하긴 하지만 좀 지혜롭지 못했던 장군이 별로 신립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조선의 그 군대가 뜻밖의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금대 저도 이제 거기 탄금대 한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보시면은 이제 다 뻘로 돼 있어요. 뻘. 그래가지고 말이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기병들을 데리고 저 배수진을 치니까 이 말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몰살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좀
그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다행히 해군에서 이겨줘가지고 예, 조선이 이제 보호될 수가 있었죠. 안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우리 다 일본어 쓸 뻔했어요. 저기 신립, 예, 그 다음에 최린, 체륜, 하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여간 그 외자일 경우에는 뒤에 예, 붙여가지고 그렇게 저 두음법칙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보시면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 김윤식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두 글자일 경우는 두음법칙 적용해요. 적용해가지고 박인수, 김윤식 이런 식으로 적어야지 박린수, 김윤식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외자일 때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것, 예,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지 예, 그 두 글자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해야 됩니다. 그 성하고 이름은 따로 그렇게 읽는 게 그게 좀 기본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침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국련, 대항교련, 전경련 이런 것처럼 예, 이렇게 준말로 이렇게 적는 것은 다 한 그 단어로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국련, 대항교련, 전경련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읽고 그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설 보시면 뒤에 한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예, 그거 합쳐가지고 예, 그 준말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단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한 글자로 그 한 단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침사번 보시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역시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나오네요. 그 앞에 그 시팡에서도 그런 말 나왔었죠. 아니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니은 또는 리을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그래서 역이용, 이거 역리용이 아니라 역이용이라고 적는 거예요. 연리율이 아니라 연이율, 열역학이 아니라 열역학, 해외 려행이 아니라 해외 여행 이런 식으로 역이나 역이용의 역이나 연이율의 연이나 열역학의 열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여서 예, 그래서 뒤에 있는 것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해외 여행 이거는 합성어네요. 합성어일 때도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 죄송합니다. 적용한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 해설 보시면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본음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자, 이거는 예외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미립자, 소립자, 예, 수류탄, 예, 파렴치 이런 거 보면은 미립자가 미 플러스 입자거든요. 그리고 소립자가 소 플러스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소 이런 것들이 다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원래 얘네들은 다 미 입자, 소 입자 이런 식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게 그게 맞겠습니다만. 부침사에 따르면 그게 맞죠. 그렇지만 다 사람들이 미입자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라 미립자, 예, 그 다음에 소립자, 수유탄이 아니라 수류탄, 그 다음에 파염치가 아니라 파렴치 이런 식으로 다 하나로 그렇게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세 글자가 몽땅 다 그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립자, 소립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한 단어로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침 4번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음절, 둘째 음절 이하의 것은 두음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원래 역리용 이런 식으로 읽어야 맞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나 합성어라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두음법칙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역이용, 연이율, 열역학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미립자, 소립자, 예, 수류탄, 파렴치 이런 것들은 예, 다 그거기 때문에 몰염치 이런 거는 이제 몰 플러스 염치죠. 예, 그래서 몰 염치 이렇게 읽습니다만 파렴치는 이렇게 하나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예, 두음법칙을 적용 안 하고 예,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외의 예외여서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둘째 음절 이하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 그런 이제 예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부침 4번은 되게 좀 어려운 규정이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예외가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외까지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까지 있는 좀 어려운 규정, 요 부침 4번은 그렇다. 좀 어려운 규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뒤에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 법칙을 또 적용해서 적어요. 그래가지고 개연, 구름양, 허파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양과 난을 보셔야 돼요. 양과 난을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한글 맞춤법 11항에는 양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항에서는 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규칙을 말씀드리자면 고유어나 외래어 여기하고 결합하는 것은 양이나 아니면 난이에요. 이렇게 결합하고요. 한자하고 결합하는 것은 량이나 란입니다. 란.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11항에 관련된 거고, 이건 11항 이렇게 관련된 것인데, 뒤에 거고 묶어가지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유어 외래어 뒤에서는 양, 난이 붙고, 한자어 뒤에서는 량, 란이 붙는다. 요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연, 구름양, 구름양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거죠. 구름이 고유어죠. 그래서 양이 결합한 것이고, 만약에 적설량, 눈이 온 그 양을 얘기한다. 적설은 한자어예요. 그러면 적설량이라고 그렇게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난을 예를 들자면 요거 어린이 난, 어머니 난 이런 것,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난이라고 써야겠지만 투고란 뭐 아니면 우리 과제란 있죠. 과제란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이제 란이라고 그렇게 과제, 투고 이런 건 다 한자어니까 란을 붙여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과 난까지 그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자, 붙임 5번 보시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신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서울 플러스 여관, 신흥 플러스 이발관, 6666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성어 같이 이렇게 이어진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하고요. 서울 여관, 신흥 이발관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에는 두음법칙 적용을 하고요. 서울 여관, 신흥 이발관 이렇게 읽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십진법에 따라서 이렇게 읽는 쓰는 수 6666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6666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띄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다 하나씩 두음법칙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면 6636 이렇게 고유명사를 곱하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다 따로 읽으니까 두음법칙 다 적용하고요. 같은 형식도 이에 준하여 적는다. 다만 56도 66봉 등은 5, 6, 66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보는 대로 적는다. 5, 6, 10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읽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5, 6도, 6, 6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5, 6, 10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읽을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고요. 끊어서 읽지 않고 다 따로따로 읽을 때는 두음법칙을 끊어서 읽지 않고 다 한꺼번에 읽을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 6도라는 거 혹시 아세요? 5, 6도가 어떨 땐 5개가 되고 어떨 땐 6개가 되는 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 6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둘, 셋, 넷, 5 이렇게 되는데 섬이 하나 이렇게 작네요. 자, 가지고 이렇게 밀물이 되면 섬이 몇 개입니까? 섬이 5개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썰물이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지면 섬이 몇 개가 되나요? 6개가 되는 이런 섬을 5, 6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섬이 하나가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섬이 5개가도 6개가 되고 이런 섬을 5, 6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5, 6도가 가장 유명한 곳이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이게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조용필 노래거든요. 거기에 5, 6도라는 노래가 나와요. 5, 6도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오는데 그 부산 앞바다에 있는 5, 6도가 유명해요. 그런데 그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5개나 6개로 보이는 섬 몽땅 다 5, 6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부산 앞바다에 있는 거기에 가장 유명한 5, 6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제 문제는 우리 좀 쉬었다가 3교시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